네, 봅시다. 554부터 보면 일단은 이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요 식, 이렇게 xy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우리 이걸로 f'x 구했죠. 이건 진짜 사실은 경험으로서 나와야 된다. 프라임 x 구하는 거. 프라임 x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쌤 방법이 편미분이어서. 그래서 y에 대해서 먼저 미분 다 시켜버려. 그래서 f 프라임 x 플러스 y는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 사라져서 0이고요. 얘 미분해주면 f 프라임 y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해줄 건데 여기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조심해야 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두 개가 곱해지. 그래서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미분해주면 x 뒤에 건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1이죠. 딱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서 y 자리에 0을 넣어주면 y가 다 사라지죠. f'x는 f' 0 y 자리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y 자리에 0 넣어주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f'x가 사실 나온 거야. f'0이 4라고 했으니까 4 마이너스 x 제곱이 f'x죠. 그래서 어디서 극대극소인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f'x가 4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 그래프는 항상 인수분해로.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가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f'x가 이 두 점에서 0인데 그렇다면 fx는 마플 마니까 감증감이죠. 감증감 이렇게. 그래서 극소는 어디? 마이너스 2일 때. 극대는 어디? 2일 때.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어쨌든 8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낼 거야. 아마 2알파 더하기 베타? 막 이런 거. 2알파 더하기 베타. 다른 무게감을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극대극소가 어디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거 중요해. 다른 방법으로도 봅시다. 잠시만. 쌤이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 쌤 토요일 날마다 항상 바빠 보이잖아. 힘들어 보이잖아. 목요일 날 너무 즐겁거든. 사실 근데 토요일은 너네가 마지막 수업이니까 계속 쭉 수업하다가 너네가 딱 마지막 수업이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 쌤은 다이어트하고. 그래요? 쌤은 밥 항상 닭가슴살 현미밥만 먹어. 진짜 그 쌤의 목표 중 하나가 쌤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지금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 30대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헬스 하시는 거예요? 헬스까지 하지. 진짜 나이 들면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도 늦었어. 사실 한 3년 전에 생각했던 거야 이건. 근데 지금도 늦었는데 더 이상 또 늦추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빠르게 등록했죠. 수호가 완전 헬스. 수호는 진짜 수호는 맨날 운동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현미밥 그냥 까물어 먹는 거 봤어. 그냥 까물어. 아이스크림처럼 먹더라. 네. 593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여거 이 방법으로는 설명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가장 정석은 원래 뭐냐면 f'x를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잖아. 얘가 가장 정석이 뭐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fx 플러스 h가 fx와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 분자만 본 거야. 분자만. 이렇게 사라지고 h 이렇게 나눠지죠. 얘네들은 h로 이렇게 나눠지거든. 얘네들은 h분의 fh인데 얘가 f 프라임 0이래. 얘는 나눠지면서 x 플러스 h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값은 똑같이 나와요. 이 방법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더 복잡하려면 fx 넘겨버려. 그러면 fx 더하기 y에 마이너스 fx란 말이야. 얘가 지금 fy에 마이너스 xy에 x 플러스 y고 다 y로 나눠. 그리고 y를 0으로 보내버리잖아. 사실은 얘랑 똑같은 거야. 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x고 y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f 프라임 0이고 얘 이렇게 나눠주면서 y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상민쌤이 이렇게 풀더라고. 살짝 베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9도 봅시다. 얘 그때값이 1이고 f1이 5보다 작을 때 f2의 값을 구하자. 아마 그러니까 일단은 쌤의 국차일부터 설명해줘. 딱 봤을 때 주된 힌트는 얘고 얘가 부수된 힌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이라는 힌트가 그렇게 좋은 힌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줬다라는 건 아마 그때 값이 1이다 해서 A의 값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야.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시켜주는 역할이겠구나. 여러 가지로 나눴을 텐데 그중 하나를 딱 결정시켜주는 역할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얘부터 그때 값이 1이다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때 값이 어디서 나온지부터 확인해 줘야지. 그래서 미분해서 맞으면 6x제곱 마이너스 6의 2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6의 a제곱 플러스 a. 근데 얘가 6으로 묶이면 사실은 이거 쓰면서 느껴야 돼, 얘들아. 아, 인수분해 되는구나.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라는 거. 두 개 a랑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얘고 두 개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떻게? 6의 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어디랑 어디서? a와 a 플러스 1에서 여기고 x 제곱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목록하게 그래프가 그렸어요. 그때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값이라고 하면 그래프의 모양을 봐주면 되는데요. 증감증이니 풀마풀이어서 증감증이니까 증감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어요.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니까 x자리에 a를 다 넣어주면 1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 오른쪽에 써줄게요. 계산해주면 2a 세제곱을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의 a제곱 플러스 6
a제곱 플러스 a에 곱하기 a가 됩니다. 다 전개해주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계산해주면 2의 제곱 2의 제곱 2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그래서 2a 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분의 3이어서 얘가 잠시만 a 넣어준 게 1이라고 돼 있는 거구나. 얘가 1이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0 마이 아마 마이너스 1로 가능할 거야. 또 마이로 가능한 거 같은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로 나와. 그렇지.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아마 얘가 그 역할을 할 거라.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 값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f1이 5보다 작게 하는 a의 값을 구해주면 돼. x자리에 1 넣어주면 2-6a-3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6a죠. 계산해주면 6a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5보다 작다? 그럼 6a 제곱은 6보다 작다고요? a 제곱은 1보다 작아요.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은 게 2분의 1이죠. 그래서 아마 a의 값은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a 값이 2분의 1이니까 구해줄 수 있겠죠.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좀 없나? 계산 확실히 복잡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된다. 계산이 많이 복잡했네요. 넣어갈게요. 562 보자. 얘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지금 얘들아, 이거 사실은 끝난 문제거든. 봐봐. 사실 3차 함수는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가 아니야. 봐봐. 극대가 뭐 여기라고 하자. 그럼 극소는 한 이쯤? 원점 대칭이니까. 네. 근데 세제곱이니까 반대로 돼야 되겠다. 플러스니까. 이게 한 이쯤 되려나? 그럼 그래프 모양이 극대, 극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가 원점에 대칭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사실 뭐였다? 원점 대칭이다. 대칭이다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극대랑 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그 3차 함수에서 대칭이 되는 요 점이거든. 근데 이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원점이 바로 얘 변곡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점이 되는 거야. 이 3차 함수에서. 그럼 이 함수 뭐라고 부르죠? 기함수라고 불렸죠. A는 몇이야? 그치? A는 마이너스 1이라서 사실 근데
근데 그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은 그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이 극대랑 극소가 되는 점이 원점의 대칭이려면 어때야 되냐면 봐봐. 쌤은 이렇게 할 거야. 극대값과 일단 요거부터 x는 알파랑 x는 베타에서 각각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자.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일까? 0. 맞아요. 0이 돼요. 알파랑 베타의 정 가운데가 0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평균이 0이다인데 그게 바로 0이다라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도 서로 어때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도? 그렇지. 얘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이용해 줄 거야.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한번 해볼게. 먼저 f'(x) 한번 구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1x에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두 분에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일 때 알파랑 베타는 각각 fx에서 극대랑 극소인 지점일 것이다. 다시 한번 얘가 f'x에서 0이 되는 이 알파 베타는 fx에서는 극대랑 극소인 이런 지점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가 이 극대랑 극소를 갖는 얘랑 똑같은 알파 베타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방정식에서 두 분이 알파 베타인 셈이죠. 사실 두 분이 알파 베타인 셈. 그래서 두 분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1이거든. 얘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처음에 풀 때보다 확실히 나아졌지? 네, 좋아요. 쭉 봤을 때 도함수의 그래프 해석은 좀 편했을 것 같아. 쌤이 항상 푸는 방법이 도함수 그래프 그려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고. 요 극값을 가질 조건이랑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도 괜찮았니? 사실 요게 2차 함수에서 그 근을 가질 조건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요건 사실 미분만 할 줄 안다면 미분 문제보다는 우리 2차 함수 문제랑 사실 좀 더 가깝습니다. 요거 한 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3분의 1 x 세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쭉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다 갖는다. 일단은 프라임 x를 봐주시고요. A f 프라임 x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의 근을 갖거나 혹은 갖지 않는다면 극대 극소는 존재하지 않으니 극대 극소를 각각 가져야 돼요. 극대 극소겠죠. 그래서 두 분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너보다 크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진짜 이 주어진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이거든, 얘들아. 589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너네들이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y에서의 근 얘는 뭐랑 같냐면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이랑 같아요. 그래서 예시만 들면 만약에 fx가 x-1과 x-3이야. 얘 0이 되는 두 근이 뭐야? 1과 3이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1과 3에서 x축과 만난다. 요렇게 만났잖아. 오케이? 얘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네, 얘.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거든. 문제 잘 봅시다. 이 fx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 마이너스 2부터 0이라는 뜻이죠. 앞에 구간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극대값, 극소값 얘기가 나왔으니 미분해서 요 2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 이게 쑥 뚫고 지나가면 극대 극소를 갖죠.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이 안에서 두 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안에서 두 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두 근을 가질 조건은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꼭 뭘 봐줘야 되냐? 축을 봐주면 돼. 축은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다행히도 축은 마이너스 1인가? 네, 3으로 나눠주면 2여서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혹시 뭐 봐야 되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경계선. 마이너스 2일 때랑 0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다? 양수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양수다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이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일단 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한번 해볼까요? 짝수 공식으로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는 뜻이고요. 자, 경계선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어주면 0이 되네.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도 똑같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x자리에 0 넣어주면 a만 남아서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3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다도 만족해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모든 정수 a의 값은 1과 2여서 합은 3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 이렇게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미분하는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극대 극소죠. 그러니까 미분한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한 번, 마이너스 1 이후에 한 번. 이럴 때는 뭐만 봐주면 되냐면
경계선만 봐주면 되거든. 판별식은 굳이 안 봐줘도 돼. 그 이유가 뭘까? 어차피 극부역수가 사실은 그 조건 안에 포함되어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잘 봐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함수값이? 작아야 되거든.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에서 벌써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안 써줘도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얘들아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조건에서 0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판별식 안 해줘도 돼.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592번은 한번 풀고 쌤이 설명해 줄게. 그리고 사실 요 593번부터도 사실 비슷하거든. 사차함수 모양 얘들아 어떤 모양이냐면 x 4제곱이 또 마이너스여서 위로 볼록한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이런 모양. 근데 사차함수기 때문에 3번 꺾여 최대. 그래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무조건 극값이 3개가 있어요. 4차 함수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극값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얘는 미분해서 맞으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미분해주면 3차 함수가 되거든? 네. 근데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3차식이라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만약에 근 하나만 갖는다면 여기서 증가에다가 감소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극대값만 가져. 그러면 접한다면 여기서 극값을 가져? 같지 않죠? 네, 아마 여기 살짝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 네,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극대값이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줘야 돼요. 여기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요 극소값이 존재하려면 f'x가 3개의 근을 가져야 됩니다. 3개의 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4x로 다 묶어줄 수가 있지.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서 벌써 한 근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개의 근? 2개의 근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근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되는데 팁 하나만 더 주자면 즉 그러니까 근이 2개가 있어야 돼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서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어야 돼서 여기서 0이라는 근을 가졌잖아. 그럼 여기서는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얘는 근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얘 먼저 구해주고 0 넣었을 때 근이 되면 안 된다, 즉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지워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5번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그럼 반대죠. 얘는
16번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뭐야? 근의 개수가 3개가 아니기만 하면 돼. 그죠? 3개가 아니면 무조건 극대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 극대값을 가지려면 그 값이 3개 있었어야 됐는데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당연히 반대로 3개를 갖지 않을 조건이랑 같다. 그래서 3개를 갖지 않으려면 하나만 접하거나 혹은 하나만 만나거나 접하거나 하나만 만나거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최대 최소 전까지 597번까지 총 몇 문제죠? 9문제네요. 9문제인데 쌤이 한 문제 풀었으니까 16분 줄게. 16분 동안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쌤이 다 불러줄게요. 그래서 우리 89번부터 네, 89번에 답은 3, 90번에 3번, 91번에 3번, 92번에 15, 15개. 네, 몇 개 나왔네? 네.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냐면 하나만 그 값을 가져야 되잖아. 이건 어때? 하나만 갖는 거야 아니야? 하나의 X라서 맞아. 안에 두 개가 0에서 하나고 0과 5 사이에서 하나. 근데 저게 열린 공간이 열린 구간이니까 괜찮은 거야. 아 그래요? 열린 구간이니까 이게 뚫려 있는 거잖아. 여기선 그 값을 갖긴 하지만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하지 않죠. 여기서 하나만 갖는 거야. 그럼 0이어도 돼요. 사실 0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 4개에서 15개에서 그게 0이거나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는 5에서 0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맞긴 한데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5에서 0이 되면 5랑 0 사이에서 근이 없어. 5일 때, 그러니까 5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한 번만 다시 설명합시다. 593. 얘는 5번. 594번에 8분의 9. 요 사실 요 표현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 594번은 요 표현.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요 표현 때문에. 595번에 1번. 596번에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597번에 마이너스 9분의 16. 오호. 오케이. 쌤이랑 같이 볼까요? 어디랑 어디냐면 0대 592. 얘 0에서부터 5까지에서 하나의 극값만 가지려면 일단은 극값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부터 해줍시다. 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12x에 k가 되고 일단 0에서부터 5 사이에서 한 겹만 가지려면 일단 여기서 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축이 중요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거든. 얘 축 어디야?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의 서축이에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라서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잘 보면 하나의 극값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너무 대칭이지 않나요? 대칭이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5일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x가 0일 때는 0보다 커야 되고 x가 5일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봐. 요게 중요했죠. 만약 0이면 얘도 가능하다고. 0일 때는 만나긴 하지만 극값을 갖긴 하지만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카운트하지 않죠. 요 사이에 있는 얘만 카운트 해주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극값만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는 같아도 돼. 근데 여기서 5일 때 만약에 0이잖아? 그럼 이 사이에서 카운트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같으면 안 돼. 이해되니? 이 범위 안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0 넣었을 때 0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75, 60, k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k는 15보다 작다. 그래서 k는 0보다 커 나왔고 15보다 작으니까 개수는 몇 개? 15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도 안 볼까? 595.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최소값. 일단은 이런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걸 뒤집으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해줍시다. 극대극소 얘기 나왔으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2의 a-1의 x의 마이너스 2의 a가 됩니다. 근데 얘가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 2로 묶었을 때 x 세제곱 플러스 a-1 x의 마이너스 a가 돼. 그게 인수분해가 돼요. 0, a-1, 마이너스 a 1일 때 0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돼. 그럼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얘가 세근을 가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떠거나 작거나 같거나 혹은 그렇지 1일 때 근을 가져버리는 거야. 얘가 두 개의 근을 갖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근을 갖게 되어서 1이라는 근을 중근으로 갖게 되어서 안 되죠. x는 1을 근으로 가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1-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x는 1이 근인 건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2인데 이 중에서 최소값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죠. 요거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거 빼먹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최대치에서 한번 설명하고
최최소의 활용까지는 좀 풀 수 있을 거거든. 최최소만 좀 설명하고요. 문제 좀 푸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3로 넘어갑시다. 사실 3에서 할 게 되게 많은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런 애들 조금 할 게 많죠. 그래서 유형 17번부터 보면 함수의 최대최소. 일단은 우리가 최대최소 할 때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고차 함수는 그래프야. 사실은 2차 함수도 그래프로 했던 거야. 우리가 좀 그것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합시다.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완전 제곱꼴로 나타냈다.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고 막 했었잖아. 그렇게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1,2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값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최소인 얘는 뭐야? 얘인 가장 밑에 있는 그러니까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꼭지점처럼 구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도 그래프만 그려주면 거의 다 얼추 다 됩니다. 그래프는 당연하게도 미분해서 극값 구해주고 극대극소 점 찍어서 그대로 이어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일 때까지 최대값이랑 최소 이거 한번 보여볼까? 일단은 최대부터 해보자. 최대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가장 위에 있는 거거든? 가장 위에 있는 거. 얘처럼 보이지만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극대값과 구간대 구간의 끝점 확인해주면 둘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가 되겠지. 뿐만 아니라 최소는 가장 밑에 있는 얘들 이 극소값이거나 혹은 구간의 끝점. 그래서 극소값 vs 구간 끝점. 그래서 얘들아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사실 4개만 구해주면 돼. 구간의 끝과 극대극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일 텐데 여기서 팁 하나가 있었죠.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인데 구간을 얘부터 얘까지로 할까? 이 구간 안에서는 극값이 뭐만 있어? 극대만 있죠. 이렇게 하나만 있다면 이 극대값이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 아, 최대값. 네. 될 수밖에 없고. 너무 글씨가 이상한데. 너무 없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얘부터 얘까지다 라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는 극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극소값이 바로 뭐가 돼? 그렇지. 극소값이 최소값이 돼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구간 양끝 구해줘야 되겠죠. 결국에 사실은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 그냥 구간 끝이랑 극대극소만 구해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풀면서 너네들만의 팁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값이 하나만 있다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된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98번 보고요.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598번 보면 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에서 최대치수를 구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차 함수들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라. 그래프는 미분해서 그리죠. 48 x제곱 36 x가 되고 1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0이 되는 x가 0과 1과 3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인데 왜 이래? 네, 플러스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fx는 감증 그러니까 맞불이니까 감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1부터 4까지요? 이런. 그럼 일단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건 얘네 둘 비교해주면 되고 최대값은 이 세 개 비교해주면 되죠. 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299번 99? 그 그래프 보면 그 밑에 부분에서 저렇게 막 구글구글 하잖아요. 그 저거는 fx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요? fx의 그래프에서 사실은 이 구불구불한 모양은 살짝의 굴곡의 차이는 있어. 갑자기 원래 이렇게 확 내려갔던 얘였다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굴곡의 차이? 이런 차이만 줘. 근데 그러면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낮은 값인가요? 아 여기서는? 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인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은 값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래프 그려서 가주면 된다. 0이 되는 x, 0이 되는 x, 0이 되는 x를 그대로 이용해 줘서 풀막, 증감 이렇게. 그래서 요 최소값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A서부터 B까지니까 여기 다 지워주고 여기 안에서 최소값은 무조건 얘로 결정이 되죠.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우 쉬웠던 문제였고요. 네. 요즘엔 601번 같은 문제들도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상황. 이 함수를 이해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F0 구해보고 F1 구해보고 F2 한번 구해봐. 매개 변수가 지금 A거든. A 자리에 0 대입, A 자리에 1 대입, A 자리에 2 대입한 이 함수의 최대값이 FA니까 그때마다 최대값을 구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그 함수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하나하나씩 계산해 본다 라는 거예요. 602번과 사실 603번이 비슷한 문제거든? 지금 602번만 한번 설명해 줄게.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한번 풀어봐. 일단 이 602번은 요거 있죠, 요거. 얘가 공통이거든. 얘 라지 x라고 치환해서 가줄게요. 이렇게 공통 나오면 복잡한 얘들이면 라지 x라고 치환해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fx는 라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2 라지 x 플러스 1인데 x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렇진 않아. 왜냐면
얘는 이차함수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어떤 값보다는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어떤 값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해줍시다. 이렇게. 그럼 x가 3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라지 x의 최소값. 그렇다는 건 라지 x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구간이 나와 있구나. 2부터 5까지라고. 그럼 2부터 5까지에 대해서 구간을 이용해서 라지 x의 구간으로 바꿔주면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긴 했지만 최대값은 5 넣어준 게 더 머니까 5를 넣어주면 3이네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가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존재할 것이고요. 그때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96페이지에 있는 또 서브 문제. 쌤이 12분 줄 테니까 12분 동안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598번부터 598번에 4번 599번에 4번 600번에 1번 601번에 14 602번에 2번 603번에 2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이었습니다. 네, 최대 최소였고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활용이라서 개념이 없거든, 사실은. 쌤이 알려줄 건 그냥 식을 잘 세우자, 범위 잘 구하자 라는 거밖에 없어서 여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사실은 다음에 배울 단원이 사실 엄청 중요한 단원이라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지막 단원이 정말 중요하지.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등식. 네, 세 번째는 속도와 가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실은 크게 이렇게 1번과 2번 좀 비슷한 부류라서 1번, 2번을 한꺼번에 방부등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예들만 조금 설명해 주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떤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라고 했냐면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푼 적이 더 많았거든. 2차 함수나 혹은 1차 함수에서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가죠.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점, 우리 함수를 구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크게 얘기하자면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라는 얘기. 네. 일반적으로 사실 요걸 옆으로 넘긴 다음에 요걸로 만들어내죠. 혹은 뭐 어떤 fx는 a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이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 찍어주고 뭐 1,3이야 극소 뭐 3,1이야 너무 복잡하겠네. 4,1이야. 네. 그래서 a라는 얘는 어딜 지나가줘야 되죠? y는 a는 그렇지. 극대 극소 사이 이렇게 쑥 지나가줘야 실근의 개수가 3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a를 싹 그어주면 돼. 이렇게. 항상 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상수함수인 게 가장 좋죠. 상수함수. 만약에 1차 함수라고 하면 애매해. 우리가 그리기가 힘들어. 기울기가 생기게 되면 정말 요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그려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걸 수도 기울기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상수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실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만 이렇게 그어주는 상수함수를 구해주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기본되는
개념이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fx가 항상 어디 위에 있다? y는 0 위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fx가 0 위에 있다. 근데 이 말을 또 어떻게 더 바꿔서 쓰냐면 가끔씩 최소값이 어떻다? 네, 최소값이 얘만 만족하다가 그가 가장 작은 얘가 0보다 크면 알아서 다른 얘들도 다 0보다 큰 거지.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근데 모든 엑셀에서 문제가 크려면 1차나 3차는 안 되고 1차는 3차는 안 되죠. 근데 범위가 주어진 다음에 x가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3차도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그래프를 막 그려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은 가장 밑에 있는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방정식과 부정식이 좀 느낌이 비슷해서 방정식을 잘 풀면 사실 부정식도 그대로 따라와. 그래서 요거부터 잘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엔 속도와 가속도. 요거 사실 미분에서 속도와 가속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뭐 이동거리랑 막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얘는 딱 속도까지만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점. 네. 요게 중요해요. 네. 요거 하나가 사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 표현 많이 나오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 무슨 말이야? 속도가 0이 그렇지. 속도의 구호가 바뀌는 지점. 속도가 0이다. 로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오죠. 사실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 그리고 활용은 잘 안 나오긴 해요. 네, 활용은 식 세우고 그 다음 변화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변화율인가? 변화율이다. 어떤 네모의 부피의 변화율 혹은 뭐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네모식을 구해서 변화율이면 네모를 뭐 한다? 미분한다 라는 것까지. 변화율이면 사실 그 미분 계수였다 라는 거.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사실 문제도 직접 한번 풀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풀어서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다 하는 건 좀 어려울 거. 712번까지? 아 이것도 맞나? 네, 71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712번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A단계는 사실 계산 문제라서 넘어가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면 A단계로 꼭 건드려 보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